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입니다. 우리 앞선 논의에서는 롤스라는 이 정치 철학자가 재산 소유 민주주의, 즉 재산의 소유를 고르게 분산하는, 즉 재분배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롤스에 따르면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온전히 보장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 입장에 대해서 롤스와 더불어 아주 저명한 영향력 있는 학자인 노직 선생님께서도 이 롤스의 견해에 동의하시는가, 이렇게 제가 여쭈었고, 자, 그런 이 노직께서 로버트 노직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재분배 정책과 관련한 롤스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태어날 때부터, 즉 천부적 권리로서 절대로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자유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즉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을 침해하면 이는 곧 자유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의 개입으로 재산 소유를 고르게 분산하려면 개인의 재산 소유에 국가가 간섭할 수밖에 없지요. 이때 재분배를 위한 국가의 간섭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게 되죠.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침해는 곧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자유를 침해하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국가가 개입하는 재분배 정책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는 셈이지요. 이 로버트 노직, 이 노직이라고 하는 분은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롤스도 자유주의자이기에 자유를 강조합니다. 자, 이 노직은 자유는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권리, 즉 천부적인 권리로서 그 누구도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 즉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노직은 바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자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즉 노직에게 있어서 자유란 곧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즉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노직의 관점에서 볼 때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바로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어, 재산의 소유를 고르게 분산하려고 하는, 즉 재분배 정책은 결국은 개인의 소유권에 간섭을 하게 됩니다. 즉 이 과정에서 다양한 조세 정책을 통해서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에 부응하는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 재산을 그 재산과 관련하여 일정한 세금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이 낼 수밖에 없죠. 결국 이 뭔가 국가가 개입하여 재산의 소유를 고르게 분산하려고 시도하는 즉시 그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게 된다.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순간 곧 그것은 자유의 침해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 자유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재분배 정책으로 인해서 소유권에 간섭하게 되면 결국은 자유의 침해로 이어진다.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 자유의 침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재분배 정책은 절대로 지지할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결국 노직에게 있어서 자유는 소유권을 의미하는데 국가의 간섭을 통한 재분배 정책이 소유권을 침해하게 되고 이는 곧 자유의 침해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강조하는 자유를 침해하는
이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음, 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롤스의 입장에 따르면 재분배 정책이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데 노직의 견해에 따르면 재분배 정책이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재분배 정책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있을까요? 재분배 정책을 통해 국가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조세 정책을 실시하지요. 정부는 조세 수입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분배 정책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노직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나 로버트 노직 선생님은 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사회적 약자와 같이 다른 사람을 돕는 선행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는 칭송할 만한 행위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는 측면을 개개인의 자발적 자선 행위에 맡겨야 합니다. 즉 이타적 행위는 자발적 선택의 영역이기에 그 누구도 심지어 국가라 할지라도 선행을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세라는 수단을 통해 선행을 명령하는 것은 노동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분배 정책의 과정에서 조세를 부과하며 이는 소유권의 침해는 물론이고 자유의 침해로 연결되지요. 자, 그래서 재분배를 위한 조세라는 수단은 강요된 노동 혹은 국가가 개인에게 저지르는 절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직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즉 조세라는 재분배 정책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니 노직은 조세라는 정책은 조세 정책은 국가가 개입하여 재분배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조세 정책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이 조세 정책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지만 어쨌거나 국가의 개입으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제기를 하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세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국가가 조세 정책을 매개로 사회적 약자를 도와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이타적 행위, 이 선행은 물론 칭송할 만한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노직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돕는 이 이타적 행위, 칭송할 만한 이 이타적 행위, 이 행위는 개인의 자발적 선택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즉 개개인의 자발적인 자선 행위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굉장히 부유한 계층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상당한 기부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그러한 자선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이타적 행위는 개인의 자발적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선 행위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주 칭송할 만한 행위라고 노직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조세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타적 행위가 아니라 국가의 개입을 통해 강제적으로 선행을 강요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의 강제력, 강요를 통해서 선행이 이루어지는 이 조세 정책은 결국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개인의 소유권 침해는 곧 자유의 침해이기 때문에 노직은 국가의 이 강제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조세 정책을 매개로 사회적자를 돕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부정적으로 보는가 하면 선행을 강요하는 조세 정책은, 조세라는 정책을 국가가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조세라는 정책은 일종의 선행을 강요하는 것이다. 선행을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이타적 행위가 국가를 통해서 강요되고 있다. 그렇게 강요된 선행은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노동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노동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바로 그 세금에 노동의 결과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결국 조세를 강요하는 것은, 국가가 개입하여 조세를 강요하는 것은 노동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이것은 마치 국가가 많은 부를 가진 사람에게 그 소유권을 박탈해가는 절도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노직은 재분배 정책은 소유권의 침해로 이어지고 그것은 곧 자유의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분배 정책을 반대하고, 그 재분배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이 조세 정책, 심지어 그것이 자선행, 이타적 행위, 사회적 약자를 돕는 행위를 할지라도 강요된 선행인 조세 정책은 소유권 침해와 곧 자유의 침해이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 반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담겨 있느냐, 바로 그것은 조세를 통한 선행의 강요는 강요된 노동, 절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존경하는 칸트의 도덕 법칙에 따르면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만약 국가가 조세를 위한 수단으로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면 개인을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지요. 결국 재분배 정책은 개인을 수단으로 취급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셈이죠. 개인적으로 이 노직이라고 하는 분은 칸트라는 사상가를 존경을 합니다. 특히 이 칸트의 입장에 따르면 칸트가 제시한 대표적인 도덕 법칙 중에 하나가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것인데, 이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것은 그 인간이 나에게 도움을 주든 도움을 주지 않든 이런 결과와는 무관하게, 나에게 도움이 되든 도움이 되지 않든 이런 결과와 무관하게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풀이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이 도덕 법칙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세라고 하는 이 수단은 부를 많이 가진 사람을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을, 특히 부를 많이 가진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이 칸트의 도덕 법칙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곧 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노직은 시종일관 재분배 정책을 거부하고 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직계, 그러면 국가가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어쩌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직관적인 국가의 역할인데 그러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즉 국가가 개인에게 할 수 있는 역할과 해서는 안 되는 역할이 당신의 관점, 즉 노직 선생님의 관점에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러니 이 노직께서 자, 이 부분은 노직의 발언입니다. 노직의 세보미가 아니라 노직의 입장인데 자, 노직의 입장을 계속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국가의 역할은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에 그쳐야 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영역은 계약 위반, 사기, 강제, 절도, 신체와 재산의 물리적 손상, 살인, 공격에 이르지요. 자, 반면 온정주의의 바탕을 둔 제약과 도덕적 강제는 물론이고 재분배를 위한 조세 부과와 같은 강요된 자세는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역할에까지 국가가 관여하면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러한 국가의 역할은 자유지상주의를 반영하며 고전적 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야경 국가와 같은 최소 국가에 이릅니다. 자, 그럼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노직은 자신이 설정하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은 최소 국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 국가는 무엇인가? 최소 국가는 개인의 소유권에 간섭, 개입하면 안 되고 오직 그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역할,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마치 밤에 경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듯이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 개인의 신체를 비롯하여 그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역할에만 머물러야 한다. 그 위에 어떠한 간섭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최소국가, 노직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최소국가의 모습입니다. 결국 최소국가는 마치 밤에 경찰이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듯이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야경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에 범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Night Watchman State라고 해서 밤에 마치 경찰이 범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듯이 국가는 개인을 보호하는, 즉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역할에만 머무르지 그 어떠한 간섭도 국가가 개인에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최소국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최소국가를 지지하는 노직의 이 입장을 우리가 자유지상주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에만 머물러야 된다. 도대체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가?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이다. 그런데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넘어서 오히려 개인의 소유권에 간섭하는,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재분배와 같은 조세 정책을 통해서 개인의 소유권에 간섭하는 그러한 역할은 국가의 이 역할을 넘어선 지나치게 확장된 포괄적인 국가의 역할이다. 자, 그런 포괄적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고 노직은 보고 있어요. 자, 이어서 이런 이 노직 선생님의 입장에 대해서 롤스는 자, 저는 국가의 개입을 통한 재분배 정책이 개인을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노직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군요. 제가 제안하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상호성, 호혜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유를 고르게 분산하면 사회 구성은 모두의 상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요. 고르게 분산된 재산을 바탕으로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한 사람도 자신의 능력을 실현할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자연적,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모두 열악하다 할지라도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여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나아가서 열악한 우연의 여건을 보완하면 양극화로 인해 경제력이 정치적 권력까지 장악하는 그러한 비극적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시민은 정치적 권리와 관련한 기본적 자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가의 개입에 바탕을 둔 재산 소유의 고른 분산은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셈이죠. 그래서 저는 재산 소유의 고른 분산으로서 이 재분배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앞서 우리가 확인을 한 것처럼 이 롤스라는 분은 재분배 정책, 즉 재산의 소유를 고르게 분산하는, 국가가 개입하여 재산의 소유를 고르게 분산하는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분배 정책이 정의의 원리를 현실에서 더욱 온전히 작동하게 하는, 즉 정의의 원리에 숨결을 불어넣어서 결국은 정의의 원리에 숨결을 불어넣는다는 것은 우연성으로 인한 불평등을 보완하는 그 정의의 원리가 지향하는 방향성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재분배 정책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더욱 온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롤스의 입장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 재분배 정책, 즉 재산의 소유를 고르게 분산하는 것은 사실상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방향, 이것을 우리가 상호성 혹은 상호호혜성으로 우리가 개념화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한가? 자, 제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재산의 소유를 고르게 분산하면 정의의 원리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다. 즉 정의의 원리에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정의의 원리는 제1원칙으로서 평등한 자유 원칙이 있고, 제2원칙 중에 첫 번째로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두 번째로서 차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즉 재산의 소유를 고르게 분산하면 제1원칙이 온전히 작동한다. 제1원칙이 온전히 작동한다는 것은 기본적 정치적 권리와 관련한 기본적 자유를 사회 구성원이 더 온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재산 소유 민주주의, 즉 재산의 소유를 고르게 분산하는 재분배 정책을 바탕으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에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다. 즉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숨결을 불어넣으면 사회적 우연성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즉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차등의 원칙에 숨결을 불어넣어서 사회적 우연의 여건은 물론이고 자연적 우연의 여건까지 열악하다 할지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 누리는 혜택이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천적, 즉 자연적 우연의 여건과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게 됩니다. 결국 이 재산의 소유를 고르게 분산하는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정의의 원리가 그 생명을, 숨결을 받아가지고, 즉 재산의 소유를 고르게 분산하는 이 재분배 정책이 정의의 원리에 숨결을 불어넣어서, 즉 그 정의의 원리가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생명력을 확보하여 우연의 여건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마련하게 되죠. 그것은 결국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즉 상호호혜성, 상호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롤스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의 원리는 실제로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우월한 사람도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선천적, 자연적,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우월한 사람도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그 우연의 여건이 열악한 상황으로 전락하는 그런 공경에 직면할 수 있어요. 이때 정의 원리가 온전히 작동하면 자신이 우월한 우연의 여건에서 열악한 우연의 여건으로 전락한다 할지라도 인간다운 삶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의 원리는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소유를 고르게 분산하는 즉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재분배 정책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는 그러한 이익, 즉 상호성, 상호호혜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분배 정책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더욱 온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롤스의 입장입니다. 그런 롤스는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는 관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